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회전을 이렇게 가버리면 골두가 앞으로 전진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물 같은 시간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피트니스 교감이라는 재활센터에 왔고요. 그동안 제가 어깨 기능을 잘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김종국 선생님을 모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함께 궁금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은 그 야구 선수들 재활병원에서 한 8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농구팀, 스노우보드, 쇼트트랙, 보시기 어려운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생님이신데요. 며칠 전에는 혹시 여러분들 몸신 아시죠? 몸신의 그 손에 대한 재활편에서 개과천손이라고 해서 그 몸신에도 출연하셨던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유능한 트레이너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회전에 관해서 재활 운동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또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나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깨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선 외회전 운동을 할 때 아프거든요. 네. 뭐 로우 동작도 있고 내외전도 있고 외회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팠던 동작이 외회전 동작이거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아픈데 이걸 참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재활의 기본 원칙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것과 가동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차이가 너무 크고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해놓고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각도를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각도를 해도 아프다고 하고, 그럼 두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이 안정된 상황에서 급성기, 수술 초기나 혹은 어떤 염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지막 끝 포인트에 힘을 빼주면서 적당한 통증, 예를 들어서 적당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했을 때 다음날 혹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정도로 자극을 주는 거 말고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다음날이든 뭐 몇 시간 뒤든 크게 뭐 이상이 없는 정도의 통증은 참아도 되겠죠. 임팩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통증은 이겨내셔야 될 시기가 또 있는 것이고요. 아주 급성기 초기는 아니더라도 혹은 그런 거 초기가 아닌 상황인데도 자극을 너무 줘서 축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극을 주는 것은 후기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방향이라서 질문 자체에 정확한 각도가 설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통증은 안정된 각도에서 혹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운용만 잘한다면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깨 축을 잘 고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깨축을 잘 고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회전 각도에서 벗어난 다른 부분의 어떤 통증이 혹은 충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도를 위해서 다른 부분을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각도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그런 축 고정을 위해서 수건을 이렇게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에 고정을 그렇죠. 시키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외회전 운동을 할 때 보통 팔꿈치를 내 몸에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밀게 되는데 네. 실제로 하다 보면 네. 팔꿈치가 이렇게 밀리면서 쭉 가게 되는 경우가 네. 거의 재활 초기에는 네. 이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동작으로 외회전 운동을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늘리는 게 맞는 건가요? 우선 외회전 각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정적인 포지션에서 팔만 90도 구부려서 외회전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회전 각도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는 가야 되겠고 많이는 가자니 관절 가동성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 펴지는 거거든요. 근데 팔이 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회전과 외전. 벌어지면서 퍼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도는 많이 나와 보일지 몰라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어깨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회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미뤄지면서 전방으로 골두가 앞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자극이 안 가야 될 부분에 자극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외회전이라는 것은 이 방향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향에서 회전하는 것들을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각도에서 보통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재활을 처음에 했거든요. 보통은 대다수. 네. 각도에만 연연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일단 각도가 나와야 마음의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네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활을 하기 전에 온탕에 들어가서 온찜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온스포를 이용해서 그 수술한 부위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 재활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외회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외회전 운동을 하기 전에 혹시 외회전만을 위한 워밍업 동작이 있을까요? 아니면 매번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가서 선생님들의 그 손을 빌리면 좋겠지만 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매번 병원에 방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사지 네. 방법에는 이렇게 권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권해줄 만한 거는 많죠. 근데 우선 가족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다뤄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문가한테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그걸 코칭 받아서 가족분 중에 아픈 분을 도와주시는 게 일단 좋다고 보고요. 외탕이나 온탕에서 외회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굴곡, 내전, 외전 여러 가지 각도를 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시기 말고는 열을 발생시킨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긴 해요. 온탕이 없고 혼자서 하거나 가족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빨래 짜듯이 안전한 각도에서 근육만을 움직여주는 어떤 이런 모션이라든지 그러면 피부를 비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네요. 될 수 있죠. 근육들이 이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깨는 축은 고정해 놓고 가운데 있는 근육만 회전한다라는 것은 관절에 무리는 없지만 열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근육은 어깨부터 팔꿈치에 붙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깨 운용 근육이긴 하니까 어깨뿐만이 아니라 승모근 위쪽에 있는 근육 혹은 신경까지 뻗어 있는 이런 팔 밑단에 있는 전완에 있는 부분 혹은 팔의 스트레칭, 손의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트레칭 방법과 마사지 방법을 또 선생님께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제가 팔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팔을 외회전 할 때 얼마나 그 축에 대해서 상완 골두가 위에 팔의 머리가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는지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팔꿈치 팔을 회전시키는 각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팔꿈치를, 특히 외회전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으면 벌써 세팅 자체가 수직선에서 골두가 회전돼야 되는데 세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회전을 이렇게 가버리면 골두가 앞으로 전진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뼈대에서 보시듯이 구부린 상태에서 견갑이 전방으로 과도하게 회전돼 있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게 되면 전방 쪽으로 미치는 경우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축을 맞춰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갑을 뒤로 모아서 축을 만들어준 후에 축 자체를 회전시키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골두가 전방으로 밀리신 분들은 이조차도 힘들어요. 여기서 견갑골을 뒤로 빼는 동작 자체가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 회전은 앞으로 골두를 더 밀어서, 팔을 더 밀어서 이 축 라인을 스트레스를, 전방으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인 후에 이 각도에서 외회전을 증가시키는 운동과 스트레칭은 각도를 변형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자, 외회전 스트레칭 보통 이 상태에서 미는데, 자, 밀게 되면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민단 말이죠. 이렇게 밀어요. 많이 가려고. 그러다 보면 전방으로 골두가 밀리면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는 거니까 아픈 거예요. 이걸 굳이 참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팔까지 외전이 돼. 이렇게 앞으로 봐보세요. 팔까지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거 될 수 있으면 90도 축을 맞춰서 이 축에서만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축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외전되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축 자체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가운데 지구본이 있고 축을 맞춰 지구본을 팡 돌렸을 때 지구본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부분으로 힘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을, 견갑을 잡아서 회전을 시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팔꿈치를 앞으로 쭉 빼서 뺀 상태에서 회전을 하거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근데 보통 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올을 여기다 껴서 축을 고정시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수건을 고정시킬 때는 어떤 팁이 있나요? 팁이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흉곽 자체가 얇아요. 팔이 얇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차렷을 했을 때 차렷해보세요. 이 축과 이 축이 점을 하나 찍는다면 이 축보다 이 축이 바깥으로 빠져 있다고. 남성분들은 광배근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이 축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게 용이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다 보면 골두는 바깥으로 밀리려고 하고 반대로 돌아오세요. 이 안 쓰여야 될 이 내전에 대한 이 잡아주는 근육의 힘은 오히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외회전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동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끼시는데요. 수건 한번 껴보세요. 그래서 이 앵글 자체를, 축 자체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마르신 분들은 조금 더 두껍게 끼기도 해요. 근데 이제 회전, 이런 식으로 회전할 때 팔을 스트레칭 하거나 트레이닝 할 때 이 수건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누르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팔을 안쪽으로 모으는 기존의 근육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외회전과 거의 반대되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회전을 또 저지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꽉 물 때 불필요한 이 안쪽으로 닫혀지는 힘의 근육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불필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 각도를 만들 때는 가볍게 그냥 얼려놓는다. 그리고 특히 이 축 이렇게 틀어져서, 이거 하려고 이렇게 틀어져서 하시면 안 되고, 축은 항상 고정, 안체부터 고정시킨 후에 심플하게 회전 골두만. 옆에서 보시면
축 자체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살짝, 그렇죠. 이런 식이. 혹은 이 포지션에서 견갑을 쭉 잡아서 회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전에 대한 케어가 되는 거죠. 이게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되면 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회전의 축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삼각근으로 외전을 시킨 후에 또 거기서 축이 회전이 될 수 있고, 혹은 앞에서 들어서 축회전이 될 수 있고, 여러 패턴으로 골두는 다른 근육을 같이 동원시키면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차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는 다이나믹한 다양한 포지션에서 운용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다각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동성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외회전을 잘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 숙련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스트레칭이 돼야 되죠. 누군가 하더라도 안정성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아픈 어깨 부위에서 관련돼 있지만 크게 연관 없는 동작들이나 이런 근육들을 먼저 컨트롤 해볼 건데, 우선은 제일 먼관절은 뭐 어깨 등 뒤나 혹은 손목 이런 곳이에요. 처음에는 어깨부터 내려오는 목 신경부터 내려오는 그 상완 신경촉이라는 가지가 손바닥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하면 옆에 붙어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움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점은, 자, 골도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옆으로 잠깐 돌아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보다 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손목을 힘 뺀 상태에서 손목을 스트레칭. 자, 옆으로 살짝 틀어서 또 스트레칭. 이쪽으로 틀어서 스트레칭. 손을 뻗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러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숙련자가 아닌 이상은.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골도 앞으로 침범 안 되게 팔꿈치를 좀 앞으로 빼서 이런 스트레칭. 옆으로 틀어서 안쪽으로 틀어서. 혹은 반대로도. 굉장히 시원해요. 네. 너무 많이 꺾으면 또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 주시고, 또 이 상태에서 손 전환을 스트레칭. 대신에 완전히 어깨까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꺾지 마시고 그냥 이 근육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만하세요? 네. 괜찮으면 또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축은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고 어깨가 뼈가 회전될 만큼, 관절이 회전될 만큼 가지 마시고요. 그냥 양쪽의 근육만 이런 식으로 서로 빨래 짜듯이 비틀어준다. 이 정도. 되게 이런 아픈데 식으로. 엄청 시원하네요. 대신에 관절의 스트레스는 없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집에서 충분히 열을 발생시키고 운동하기 전 웜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스트레칭이고요. 그러면 또 먼 관절이 어디 있어요? 어깨에서 위쪽 승모근. 항상 승모근은 조심스럽게 팔이 아픈 사람들은 승모근을 많이 동원하거든요. 특히 상부 승모근. 안정을 취하려고 안아주는, 가져가서 멈추려고 하는 근육이야. 뻗을 때나 위로 올릴 때 사용이 잘 안 되는 근육이죠. 상태에서도 안 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허리를 좀 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그냥 이렇게 대주세요. 고개를 이쪽으로 살짝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근육이 좀 소프트해지거든요. 그냥 살짝만 대주시고 어깨는 조심스럽게만 이렇게 돼서 목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고 또 가세요. 오케이. 다시 약간 뒤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뒤쪽으로 하면 이쪽도 살짝 뒤로 잡고 저쪽 방향을 보는 거예요. 쭉. 특히 이쪽 방향을 보시, 저쪽 어깨를 보시면 내려가면 쭉 부분. 견갑골을 상승시키면서 안쪽으로 올리는 근육 중에 요 뼈에 붙어서
그 횡돌기라는 이쪽 라인 1, 2, 3, 4번의 고통에는 견갑 거근이라는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그 활동은 이렇게 해서 45도 저 밑으로 해서 밑으로 쳐다본다. 그냥 살짝만 압박만. 다시 업, 다시 다운. 이 운동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단계가 높지만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여기 쇄골 라인 있죠? 쇄골 라인을 그냥 이 손으로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고개 숙여보세요. 그럼 요 라인에 이제 이 목에서 나오는 이제 광경근이라는 근육하고 요게 이제 흉부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요. 요걸 살짝만 내려주세요. 살짝만 가볍게. 그 다음에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 그러다 너무 목 조르지 마시고 다시 다운 해보세요. 다운. 그냥 살짝만 그냥 터치. 내리는 방향으로 살짝만 잡아줘 올리세요. 가슴 열고. 그렇지. 우와 진짜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인을 항상 움츠려 있던 근육을 넓혀주는 이런 스트레칭은 집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움은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시원하고요. 가벼워졌어요. 네. 제가 지금 수술을 직접 한 당사자로서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통증을 조금 경감시키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열 재활하시고요. 꾸준히 재활하셔서 빨리 통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